그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큰 뉴스가 없을 테니까 이제 두 가지로 간다. 핵심은 뭐냐면 거시경제 변수하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 있었다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시장에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간 내는 이 두 가지 이슈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 특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하고 저희가 예측은 좀 힘들겠지만 전쟁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로 보면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속 좋은 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할 거 분석하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렇고 그럼 이 고용 증가 때문에 금리가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거기까지 연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의견도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뭐 또는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려의 확산일 뿐이다.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연준이 이 정도 지표만으로 다음 또는 근데 그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뭔가 좀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서 사실상 시장에다가 이제 우리 인상이야 이런 메시지를 낼 거냐 아직은 그렇게 속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연중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이기 때문에 우려감은 언제든 가실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해석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히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배팅을 끝내고 그걸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의 투심 위축, 투매 이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하나의 해석으로 경도시켜 놓고 전략을 세우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과 판단을 조금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것 많긴 한데 시장에서 자꾸 우려하는 건 또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거의 그 심한 말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졌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로 또다시 우리 장중에 또 아시아 장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란의 중서부에다가 타겟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테헤란 쪽에서 막 폭발음들이 들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때문에 유가가 빠지질 못합니다. 93달러 96센트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10년물이 4.573, 그새 또 오르네요. 20년물, 30년물 5% 모두 넘었고요. 2년물이 가장 통화 정책과 맞닿아 있는 건데 현재 2년물이 4.193으로 4.2까지 좀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유가가 잡혀야 하는 일이라서 자꾸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진짜 한번 부를까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진짜 욕하고 싶다.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그런 것 같지 않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도 본인들의 그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이럴 거다라는 네, 전망.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란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타냐후나 이쪽은 이제 전쟁이 이 상황에서 끝나고 더 이상 무력으로 자기네들이 이 위기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평시 체제로 일단 전환되고 나면은 바로 감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권을 잃을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비상 우리로 치면 이제 계엄 비상 전시 체제를 계속 유지 확대하는 게 정권의 연장의 단 하나의 방책이기 때문에 계속 먼 짓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국내적으로. 네. 지금 더 이상 끌면은 금리 문제, 유가 문제, 내부적인 지금 선거 문제, 증시 폭락 문제 등등등 해서 이제 채권 문제를 떠나서 경제 정책 뭘 써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을 잘못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옛날에 말만 한마디만 했어도 4.5로 내려오기도 했었고 또 좋은 메시지 한두 개 내면 또 시장도 그래 이렇게 좀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는 조금 그러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더 이상 상황을 키우지 않고 조만간에 마무리한다. 이게 일단 입장이고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종전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란한테도
다독거려가면서 진심이 아니니까 잠깐 협상 계속하자 이렇게 네. 하면서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건가 이 부분이 일단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방향성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쵸. 금리 문제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원래 목표는 월드컵 전이었대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딱 맞습니다. 마무리 짓고 월드컵 그렇죠. 쫙 하면서 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라서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특히 이제 어. 우리가 빠지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 미국장 문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줄기차게 계속 팔고 있는 거는 네.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리밸런싱이에요. 맞아요. 리밸런싱의 원인은 그냥 비중이 올랐든지 간에 차익 실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올라서 파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먼저 빼든 많이 올라서 강제로 덜어야 되든 그러니까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 이 반도체라든지 여전히 이런 문제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낮은 국면에서 많이 사셔가지고 수익이 한참 나에 계신 분들은 급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최근에 이제 약간 고점에 이제 마지막에 물려 계신 분들하고가 문제인데 이럴 때 그러면 또 투매가 나오거나 이런 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여전히 주도주가 오늘도 보면 지금 하이닉스도 200만 원 선 일단 회복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30만 원 무너지자마자 바로 튀어 올라가면서 일단 31만 원 선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원투펀치,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몇몇 주들, 그다음에 오늘 뭐 젠수랑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 호재를 받는 종목들이 힘이 없이 일괄 모든 시장이 투매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건드려주면 튄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매하고 막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 섣부른 또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리밸런싱을 할 때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권다영 교수님 저희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외국인이 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팔아요. 계속 파는 게 저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이요. 잠시만요. 51%고요.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요. 47%입니다. 이거 진짜 거의 10년의 최저인 걸로 저는 기억을 그런 것 같아요. 해요. 저도 삼성전자가 50% 밑으로 간 거 외국인 지분율은 정말 거의- 최저 수치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만 판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오늘 일본 시장, 대만 시장도 많이 빠지거든요. 네. 테크주들이 많이 빠져요. 그거 누가 팔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다 그 리밸런싱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좀 본 뜻은 뭐였냐면 지금 사라 이게 아니고요. 네. 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빠지고 저녁에 오른다 못 맞춰요. 그리고 내일 당장 또 모레 당장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못 맞춥니다. 외국 매도세가 오늘 멈출지 내일 멈출지 못 맞춰요. 그러니까 네. 이 변동성의 원인을 일으키는 여러 인자들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한두 개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확실한 건 뭐냐.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유의미하게 이건 맞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주도주였고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우리가 누가 봐도 아는 그 주식이 네. 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른 것보다 훨씬 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원래도 우리는 그 개별 주식 하나 두 개를 보고 우리가 평소에 싸다. 대만하고 비교해도 싸고 미국하고 비교해도 싸고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말씀 평소에 드렸는데 지금 다른 종목과 국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싸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소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다. 이거 팔고 저거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없는데 뭐 더 사고 싶은데 쉽게 말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언제 살 거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참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서 주도주로 옮겨가기에는 지금 국면은 좀 주의 깊게 보셔도 되는 국면이다. 요거 하나는 맞는 사실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을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정도만 그냥 제가 드리는 거죠. 내 사람이 마음